국내 최연소 사형수. 헤어진 여친 어머니 휴대폰으로 그녀의 귀가를 유도하다. 1990년생 국내 최연소 사형수 장제진에 대한 이야기다. 장제진은 1990년 3월 4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평범하게 흘러갔고 3살 때부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자라며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으나 문제아도 아니었다. 대부분의 흉악범들이 겪는 불행한 어린 시절이나 가정 내 폭력과 같은 요소들은 그의 삶에는 없었다. 오히려 그는 부모의 보호 아래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으며 학창 시절에도 눈에 띄는 특별한 사건 없이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이어갔고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시되는 행동은 없었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춘기를 겪는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창 시절에서 전혀 다른 모습도 보였다. 학창 시절에는 만만하거나 힘없는 친구들을 상대로 괴롭힘을 일삼았는데 그의 폭력성은 주로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향했고 자신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를 골라가며 괴롭혔지만 한 번은 그의 괴롭힘이 극에 달했을 때 시달리던 동창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크게 화를 내며 맞섰던 것이다. 평소 자신이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여겼던 상대가 예상 외의 강한 반응을 보이자 그는 순간 당황했고 그 이후로 그 동창에게는 까불지 못했다. 그는 상주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시 전형으로 대구의 한 대학에 입학한다. 휴학 후 군 복무를 해야 될 시기가 되어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서서히 드러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 질서가 강한 환경 속에서 그는 자신의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는데 군대 내에서의 권력 구조를 악용하여 후임병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것이다. 그의 가혹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과실의 수준을 넘어섰고 결국 군 내부에서도 문제시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그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벌을 선고받게 된다.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마친 후 칠곡군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대구의 한 대학교에 복학하여 동아리 연합회장을 하며 학교 내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 속에서 2014년 2월에는 권 씨가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장제진과 권 씨와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장제진은 권 씨의 친구에게 권 씨에 대한 험담을 했고 이를 들은 권 씨가 장제진에게 따지자 그는 오히려 권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 권 씨는 장제진에게 이별을 요구했는데 그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연히 학교 실험실 옆 화장실에서 권 씨를 발견하고 그녀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했다. 권 씨가 이를 거부하자 장제진은 그녀의 뺨을 15회나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밟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했으며 억지로 권 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폭행은 또 시작된다. 권 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권 씨가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걱정한 선후배들이 장제진의 자취방을 찾아가면서 폭행이 겨우 끝이 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 씨의 부모는 장제진이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장제진의 부모를 찾아가 격분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내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장제진의 부모는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아들을 꾸짖었고 그에게 휴학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장제진은 자연스럽게 동아리 연합회장 자리에서도 잘리게 된다. 이에 격분해 2014년 5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권 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는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여 아파트에 접근한 뒤 내부를 5분 정도 살펴본 후 부부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온다. 이때 장제진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드러났는데 바닥에 피가 흐를 경우 이를 쉽게 응고시켜 처리하기 위해 밀가루를 미리 준비했으며 갈아입을 여분의 옷, 붕대, 소독약, 스프레이 라카, 칼과 둔기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챙겼다. 또한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했을 때 해야 할 대사도
미리 수첩에 적어두었고 엘리베이터에서 이 수첩을 보며 외우는 모습이 권 씨 아파트 CCTV에 포착된다. 약 50분 후인 오후 6시 20분경 장재진은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배관 수리를 하는 척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그러고 10분 후 권 씨의 어머니 이 씨가 수리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며 항의를 하자 장재진은 이 씨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스프레이 라카를 뿌리고 칼로 찌른 뒤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다. 그 후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하려고 도망가려던 권 씨의 아버지를 뒤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또 살해한다. 그런 뒤 장재진은 범행 후에도 아파트를 떠나지 않고 시신의 이불을 덮어둔 뒤 집안에 있는 술을 마시며 권 씨 어머니의 휴대폰을 사용해 권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귀가를 유도한다. 5월 20일 오전 0시 30분경 권 씨가 집에 돌아오자 장재진은 그녀에게 어머니의 시체를 보여주며 협박했다. 그는 아버지까지 죽이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하라며 권 씨를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그녀를 성폭행했다. 성폭행이 끝난 후 장재진은 권 씨에게 아버지의 시체도 보여주는데 부모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권 씨는 자해를 시도했고 장재진은 그녀를 방에 감금한 채 몇 시간 동안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하며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채 감금되어 있던 권 씨는 다음날 오전 9시경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게 된다. 장재진은 그 후 범행 장소를 떠나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전 근처 마트에 들러 종업원에게 손을 다쳐 피가 많이 난다며 뻔뻔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했고 과도를 구매한 뒤 경산시 자취방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고 잠에 든다. 그 후 경찰들이 들어와 그를 체포하게 되는데 그는 체포된 후 집에서 마지막으로 술 한 잔이나 하고 자수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날 붙잡았다며 뻔뻔하게 진술을 하기도 했다. 2014년 9월 19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 재판부는 장재진의 범행 동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권 씨의 부모를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권 씨를 집으로 유인해 부모의 시신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 또한 권 씨에게 중상을 입혔고 그녀는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했다. 재판부는 장재진이 2차례나 생명을 앗아갔고 피해자들의 딸인 권 씨를 감금해 통제하며 큰 고통을 안긴 점에서 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장재진은 당황한 듯 항소하면서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반성문을 항소심에서 60장 넘게 제출했지만 2심에서도 똑같이 사형이 선고되었고 그는 대법원에까지 상고하게 되는데 2015년 8월 27일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최종 확정한다. 장재진은 현재 대구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같이 수감 생활을 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교도소에서 갑질을 하는 등 악랄함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하루빨리 이 녀석의 사형이 집행되어 우리가 낸 아까운 세금들의 낭비가 없길 바라며 장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